안녕하세요. 우리 귀여운 데일리빈의 완두콩 여러분들, 저는 크리에이터 빈입니다. 오늘도 역시 카메라 빨이 잘 받는군요. 자, 카메라 빨이 잘 받는 배경 예쁘죠? 내 방임. 저는 사실 굉장히 이런 초딩 같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갑자기 뭔 소리 하는 거야? 자, 오늘은 11학년 성적표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시만, 말이 이상한데 11학년 성적표는 아니고 11학년 1학기 성적이 나왔습니다. 아니 나왔었고요. 굉장히 영상을 조금은 늦게 찍는 거예요. 왜냐면 바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이제 11학년 1학기 성적표에 대한 영상을, 지난 댓글에 누가 이런 말을 달았더라고요. 아니 당신 이제 11학년 돼서 과목 어려워져서 성적 잘못 나오면 이제 성적표 공개도 떳떳하게 못하겠노, 이런 말 하셨는데, 아니 내가 뭐 그럴 사람이에요? 자, 공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다른 유튜버들처럼 서론 길게 하지 않습니다. 옛날엔 제가 서론을 좀 길게 한 편이었는데 요새 서론 없이 바로 공개합니다. 짜잔, 11학년 성적표입니다. 하나도 안 보이죠? 제가 잘라서 여기 띄워드릴게요. 네. 성적표 공개라고 했으니까 성적표 일단 다 불러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학년에 비해서는 뭐가 좀 더 달라졌는지, 그리고 이제 웨이티드 성적이랑 가중치 성적이랑 AP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10학년에 비해서 좀 달라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어떻게 달라졌는지 비교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좀 더 추가됐고 이제 어떤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더 드릴 수 있는지, 그런 거 중점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 그냥 성적 공개하는 영상이 아니고요. 그러면 살짝 옆으로 가서 이 종이 보시면서, 일단은 들은 과목부터 알려드리자면 1교시에 컴퓨터 사이언스 1 컴퓨터 과학을 들었고, 2교시는 종교 수업, 우리 학교가 종교학교라서 무조건 들어야 되는 수업이고, 3교시가 AP 물리 C, 제일 어려운 거예요, 물리 중에서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AP Calculus AB, 그냥 이제 수학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듣는 수업이고, 그 다음에 5교시가 US History, 미국 역사하고 필수 과목이었고요. 그 다음에 6교시가 World Civilization, 세계 혁명 과목이고 반학기짜리 과목이라서 이게 최종 성적이고, 7교시가 English 11, 이게 이제 이것도 필수 과목이고 영어예요, 영어. 이렇게 들었었고요. 제가 이거 항상 말씀드리는데 성적표 얘기할 때마다, 미국은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기, 2학기로 나뉘고요. 1학기 안에 쿼터 2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1년은 그러니까 한 학년은 총 4쿼터로 이루어져 있고요. 1쿼터, 2쿼터가 1학기 안에 포함이 되고, 3쿼터, 4쿼터가 2학기 안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적을 낼 때 쿼터 1, 2 합쳐서 1학기 성적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쿼터를 나눈 이유는 그냥 중간 점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쿼터 성적이 최종 성적이 아니고 학기 성적이 최종 성적이기 때문에, 이제 나는 쿼터 성적을 보고 이 부분이 좀 부족하군, 그러면 쿼터 2 때 보충을 해서 전체 학기 성적을 이제 좀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보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적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1교시부터 시작을 할게요. 컴퓨터 사이언스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 1 때 A를 받았고, 쿼터 2 때 A 플러스를 받아서 두 개 합쳐져서 1학기 성적이 A 플러스가 됐어요. 만세, A 플러스다. 자, 근데 지난 학교랑은 좀 다른 게 있는데, 이때까지 저의 성적표 공개 영상을 보셨지만 아시겠지만, 지난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성적표가 ABC, AB 이런 식으로만 나왔는데, 새로 옮긴 학교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 A 마이너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좀 바뀐 게 있는데, 어떤 것들이 그게 왜 차이가 나는지는 좀 이따가 각각 성적의 이야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따로 다시 얘기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컴퓨터 과학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를 받았습니다. 어찌어찌해서 A 플러스 받았네요. 이게 쿼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학교에 새로운 과목에 새로운 선생님이고 해서 적응하는데 조금 어리버리 까고 한다라고 점수를 조금씩 놓쳐서 아쉽게 A를 받았다면, 쿼터 2 때는 무조건 이거 A 플러스를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학기 성적이 A 플러스로 마무리되면서 컴퓨터 사이언스 1 같은 경우에는 A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선생님 코멘트도 옆에 달려있는데, 저는 열심히 일하는 스타일의 학생이라고 하네요. 나는 이제 excellent job this quarter problem solving when he was stuck. 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코멘트를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스터
이름을 말하면 안 되겠지? 그 다음에 2교시 아까 말했던 종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쿼터 1 때도 A+, 쿼터 2 때도 A+, 그리고 세메스터 전체 그레이드도 A+, 그냥 A+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교 수업 같은 경우에는 종교 학교고 그 다음에 의무 과목이다 보니까 성적 채점을 이제 일반 과목 다루듯이 안 하고 조금 좀 쉽게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A+를 다 받지 않았나 싶네요. 저도 사실 저는 뭐 종교가 사실 따로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예정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종교가 없었고요. 이런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A+ 받은 거 보면 점수를 조금은 쉽게 주는 과목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노력은 했긴 했어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Pleasure to have you in class. Good luck with next semester. 저를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뻤고 다음 학기에 잘했으면 좋겠다고 달아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AP Physics C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이제 AP 물리고요. AP 물리도 A하고 B가 있고 또 C가 있는데 C가 제일 최고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제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쿼터 1 때는 A-를 받았어요. A- 개 잘한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쿼터 2 때는 A로 올렸고요. 두 개 합쳐지니까 세메스터 그레이드가 A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A+ 있다고 괜히 A가 안 좋아 보이다거나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A+는 그냥 받으면 좋은 거예요. A+ 때문에 괜히 A가 좀 낮아 보이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A 정도면 그냥 무난 짱인 거예요. 짱. 그래서 이제 AP 물리 같은 경우에는 학기 성적을 A로 마무리하면서 사실 AP 과목에 A+를 바라면은 그거는 진짜 그 애가 그 과목에 미친 거지. 이 정도만 받아도 그냥 열심히 한 거예요. 사실 AP 과목 같은 경우에는. 왜냐면 AP 과목이 이제 미국 시스템 내에서는 AP 과목이 제일 점수받기 어려운 게 사실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4교시 AP Calculus 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미적분 학입니다. 미적분. 이제 이게 1학기 때는 미분을 배우고 2학기 때는 적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쿼터 1 때 A-를 받았고요. 쿼터 2 때는 세상에 A+를 받았어요. 아니 쿼터 2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A+를 받은 거야? 나도 사실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AP 과목에서 A+를 받은 학생입니다. 저는. 그래서 A-하고 A+ 합쳐져서 A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코멘트 읽어볼게요. We had a great second quarter. He needs to keep up the level of work as we move into more difficult material. 이제 우리 2학기 땐 더 어려운 거 할 거니까 더 열심히 해주렴.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US History 같은 경우에는 역사예요. 역사. 미국 역사고요. 오직 순수하게 미국 역사만을 다루는 과목이고요. 뭐 세계사나 그런 과목도 있는데 요 US History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역사만 다루는 과목이고요. 미국 건국 초기부터 그 영국이랑 싸우는 그거부터 지금 이제 뭐 세계 1차 전쟁인가 그것까지 배우고 있는데 제가 역사를 딱 사실대로 말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 진짜 싫어합니다. 역사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 일단은 역사를 모르는 자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좀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너무 이걸 깊게 파고 들어가고 또 이게 암기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싫어합니다. 저는 문과가 아니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과입니다. 저는 이과이기 때문에 이과 이과고요. 네. 그래서 문과 과목, 암기 과목을 좀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무튼 그래도 성적은 성적이니까 받아야겠죠.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쿼터 1 때 A- 받고 쿼터 2 때 A- 받아서 둘 다 합쳐져서 A- 합쳐져서 이제 세메스터 1학기에 A- 받았습니다. 역사는 어차피 제가 자신 있는 과목도 아니었는데 A- 받은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어요. B+까지 안 넘어간 게 어디예요, 그죠? 선생님 코멘트 같은 경우에는 Pleasure to have in class, good student. 짤래요. 아니 근데 역사 선생님께서 사실 이제 다른 학교 역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진보적으로 교육을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뭐 새로운 것도 시도해보시고 그런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이번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역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있으시고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그냥 굉장히 알죠? 그 좋게 말하면 정통적이라고 할 수 있고 안 좋게 말하면 따분하다고 할 수 있죠. 그냥 PPT 띄워놓고 설명해주고 알아서 숙제해주라고 끝!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살짝 제가 혼자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 열심히 해서 A- 받은 거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교시 같은 경우에는 World Civilization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1학기짜리 과목인데요. 그래서 1학기만 하고 이제 끝나는 과목이고 이제 세계혁명에 맞게 우리 한국에 대한 것도 다루더라고요. 아시아 문화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열정을 제가 굉장히 뭐 제가 관심은 없더라도 굉장히 열정적으로 했고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셔서 쿼터 1 때 A+, 쿼터 2 때 A+,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전체 성적으로 당연히 A+ 받았습니다. 이게 따라가기 어려운 수업은 아닌데 그 PPT도 만들어야 되고 자료도 만들어야 되고 조사도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좀 사실 안 좋게 말하면 귀찮은 행동들이 많은
과목이에요. 이 World Civilization 세계혁명 자체가. 왜냐면 이거는 단순히 암기를 하고 그런다기보다는 좀 깊게 탐구를 하고 나 혼자 조사를 하고 이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개인적으로 많이 할애해야 되는 과목이었긴 한데, 저는 이제 한국인이니까 한국 문화 좀 소개해주고 그런 거 하면서 슥슥슥 해가지고 점수를 굉장히 좋게 받았고요. 포인트 굉장히 길게 적어주셨네요. 읽어볼게요. Me was a pleasure to have in class. His insightful comments added a new dimension to class discussion. I hope he will consider taking international politics in the future. 뭐라고 했냐면, 일단 또 많은 선생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저를 수업에 이제 가르칠 수 있어서 기뻤고, 그리고 나의 통찰력 있는 이제 코멘트들로 인해서 수업에 이제 토론이 조금 더 완전 풍성해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면 뭐 제가 당연히 외국 학생이고 이제 외국 문화를 배우는 수업에 내가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니까 당연히 좋게 생각을 해 주시겠죠. 그 다음에 다음 학기 때 이제 다음 학년 때 International Politics, 왜냐면 이제 이 선생님께서 가르치는 다른 과목이 있는데 다음 학기 때 그거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대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 네, 마무리가 됐고요, 성적은. 그래서 이것도 A+로 굉장히 제가 노력을 한 거고 A+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nglish 11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죠. 제가 통상적으로 따지고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학교 생활을 하면서 영어에 있어서는 A를 받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당연히 A 받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냥 비정도로만 만족하자, 항상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지만 또 노력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노력했는데도 쿼터 1 때 B가 나왔고요, 쿼터 2 때 A가 나와서 합쳐져서 B+가 됐어요. 굉장히 조금 안타까운데 이거 왜 그런지 제가 알거든요, 이유를. 쿼터 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영어다 보니까 어리버리 굉장히 많이 까고, 그리고 서머 리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늦게 냈어요. 왜냐면 전학생인데 이제 여름방학 과제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학생인데 이거 어떻게 따라가. 그래서 그거 조금 늦어지면서 좀 늦게 제출을 하고 해서 점수가 좀 깎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좀 안타깝게 쿼터 1 때는 이제 진짜 영어 수업 이거 어떻게 따라가지는지 모르겠고 해가지고 어리버리 까면서 B를 받았고, 쿼터 2 때는 어느 정도 이해했고 이 수업에서 점수를 잘 받으려면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이거구나, 이런 걸 좀 나름 분석해서 A까지 끌어올렸네요.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B+가 됐습니다. 영어 B+ 됐고 이렇게 해서 7가지 성적에 대한 모든 리뷰가 끝났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반성을 좀 해보자면, 원래 쭉 듣던 과목들은 A나 A+ 받으려고 노력하면 될 것 같고, 이제 A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본질에 집중을 해서 성적을 좀 궁극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봐야 될 것 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감을 잡았기 때문에 다음 학기에는 무난하게 A 나올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Christian Service Grade 11 Semester 1이 있는데, 이게 우리 학교 방침인데 이제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좀 다 챙겨주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 미국은 자기 알아서 다 해야 돼요. 11학년 같은 경우에는 20시간 채워야 되고, 제가 따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 채웠고 20시간 채워야 되는데 저는 33시간인가 벌써 다 채웠고, 그렇게 해서 GPA가 총 몇이 나왔냐? 쿼터 1 때는 3.95가 나왔습니다. 이거 그냥 쉽게 해서 그냥 3.9라고 할게요. 쿼터 1 때는 3.9가 나왔고, 쿼터 2 때는 4.284가 나와서 대충 뒤에 빼면 4.2라고 할게요. 그래서 3.9랑 4.2 받아서 총 합해서 3.1 받았습니다. 아니지, 4.1 받았습니다. 4.1. 세상에, 4.0 만점에 4.1,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바로 가중치 성적이기 때문인데요. 이제 이게 저번 학교랑 아까 제가 설명했다고 한 게 저번 학교랑 다른 점이 이게 뭐냐면은, 저번 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가중치 성적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100점에서 90점 받으면 A 주고 89점에서 80점 받으면 B 주고, 이런 식으로 90점 이상 A, 80점 이상 B, 70점 이상 C, 이런 식으로 하는 비가중치를 사용하는 학교였는데요. 이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좀 불리한 게 뭐냐면, 내가 100점을 받아도 A고 91점을 받아도 A란 말이에요. 불리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대부분의 학교들이 이제 제가 지금 있는 학교처럼 A+, A, A-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100점 받으면 A+가 되고 91점 받으면 B+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그레이딩을 세분화해서 나눠서 해서 좀 억울한 학생이 안 생기도록 하는 그런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weighted, unweighted 차이 말씀드렸는데요. weighted 성적 같은 경우에는 가중치 성적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unweighted 성적 같은 경우에는 비가중치 성적인데, 비가중치가 뭐냐면은 이제 모든 과목을 동일하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체육하고 수학이 있어요. 뭐가 조금 더 공부하기 어렵습니까? 아니 점수 따기 어렵습니까? 당연히 수학이
점수 따기 어렵겠죠, 체육에 비해서. 체육은 그냥 참여만 해도 점수를 거저주는 과목인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야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이잖아요. 비가중치인 unweighted 시스템에서는 두 개를 똑같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이제 똑같이 체육하고 수학 A를 받아도 똑같은 학점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억울하잖아. 그러면 애들이 다 쉬운 과목만 들어서 학점을 올리려고 하겠죠. 그래서 가중치 성적은 뭐가 다르냐면, 수학은 똑같은 A를 받아도 체육보다 학점을 더 줍니다. 이게 바로 가중치 성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중치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체육을 똑같은 난이도로 보고 그냥 똑같이 점수를 주는 거고요. 가중치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수학하고 체육을 다른 난이도로 봐서 똑같이 A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학에 대해서 A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학점을 더 줍니다. 그래서 4.0 만점에 4.1 혹은 2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거는 우리 학교가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띄워드릴게요. 여기 보이는 Quality Points가 이제 일반 과목이고요. 옆에 있는, 오른쪽 옆에 있는 Honors Quality Points가 이제 어려운 과목에 대한 학점입니다. 자, 그래서 똑같은 A를 받았을 때, 수학과 체육 똑같은 A를 받았을 때 비가중치 unweighted로 보면은 뭐 3.8 이런 식으로 그냥 줘버리겠죠, 둘 다. 하지만 이제 weighted로 이거를 변환을 해버리게 되면은 체육에서 A를 받았다면 4점을 주고요, 수학에서 A를 받았다면 4.5점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이 학생이 얼마나 이 과정에서 노력을 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인 거죠. 가중치 성적이. 그런 차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0 만점에 저 이번 학기 성적이 4.1이 나올 수 있었던 거고요. 지난 학교 같은 경우는 4.0 만점에 3.8이 나왔었잖아요. 왜냐면 비가중치를 사용한 학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으려나요? 나름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설명했는데 이해가 I hope you get that. 진짜 최대한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 이 감각적으로 이해를 못하면은 조금 사실 이제 말로만 들어서는 어려운데, 제가 설명을 부디 잘했기를. 그래가지고 아무튼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그리고 또 겸손도 해야겠죠, 그죠? 이런 성적 받았다고 놀고 그러면은 성적 바로 떨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겸손하고 유튜브 업로드도 빠트림 없이 자주 하는 데일리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자기 분위기.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뭐 미국 고등학교 생활에 같은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는 무조건 답글을 해드리는 유튜버고요. 또 보고 싶으신 영상이나 궁금한 주제 있으시면 또 댓글로 달아주시고, 댓글로 말하기는 살짝 애매한 고민이고 좀 개인적으로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는 데일리빈 짝대기 03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시면은 연락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혹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인사.